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광무의 끝장 승부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도 끝장나는 종목들로 끝장나는 수익률 챙겨가시죠. 이광무의 끝장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하죠. 어떠한 장세에서도 준비된 전략가 끝장승부사 오늘도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요즘에 시장 너무 힘듭니다. 정말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고물가에 고환율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도 너무 힘든 시장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 조금은 숨통을 좀 트이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한번 또 숨통을 또 조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의 좀 경계감이 다시 한번 좀 민감하게 날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젯밤에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요 환율이랑 또 금리뿐만이 아니라 내 계좌 수익이 좀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는 0.52%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1.15% 하락세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26% 하락을 하면서 어제 뉴욕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0.40%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330.88포인트로 출발을 했고 이후에도 소폭 변동을 보이다가 현재 1.13% 빠지는 흐름입니다. 2313.86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3% 빠진 762.18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전히 1.82% 빠지는 흐름입니다. 753.11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면서 지수를 받쳐내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외국인이 661억 원, 또 기관이 1,404억 원 팔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2,030억 원 홀로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74억 원, 또 547억 원 팔아내고 있고 개인이 홀로 2,079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는 흐름입니다. 58,200원 선을 지나면서 여전히 5만전자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1.81%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5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만 1,000원 선을 현재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조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섹터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또 기아는 0.64% 올라주면서 78,5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크게 좀 빠져주는 흐름인데요. 네이버가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3.9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2.2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6% 올라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LNF가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44% 빠져주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는 0.2% 빠지는 흐름인데요. 알테오젠도 0.49%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로 0.42% 올라주면서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보시면요. 보험이 소폭 상승 중입니다. 1.17% 올라주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의약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파란불을 켜내면서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방송 서비스 그리고 음식료 업종, 소폭 상승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상한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존재하지가 않네요. 상승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약품이 16% 넘게 상승하는 중입니다. 국동 10%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동제약도 12% 넘게 올라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K 피부 임상연구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액션스퀘어 23% 넘게 올라주고 있고 또 대봉 LS도 20% 넘게 올라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끝으로 환율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0.67% 올라줬습니다. 1312원, 12원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도 조금 올라주는 모습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장 초반 출발 때부터 많이 묶여 있는 상태이고요. 장중에 다시 한번 유가 변동성이라든지 환율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시장이 좀 이 반등을 좀 준비하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포인트를 좀 지켜내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와서 좀 음봉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양한 변수가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컸던 거는 이 중국에서의 다시 한번 코로나 봉쇄령, 아무래도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을 같이 함께 상존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이 중국에서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 봉쇄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 재봉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에 대한 이 제조업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으로 돌아올까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위축감이었다. 어제 미증시도 이 때문에 먼저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이 코로나에 대한 사태가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위협적입니다.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수치가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네. 이 마카오 지역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영업 활동을 좀 중단을 했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를 잡는 데까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는 모든 영업 활동을 좀 중단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리스크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 좀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조짐이 보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또 시장이 어떤 움직임이 좀 보여질까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 좀 걱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때문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혼조세, 반등의 모습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좀 좋아졌을 때 그러와 같은 종목군들 좀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파트 쪽에서는 경기에 대한 리스크는 좀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네. 좀 실적은 양호한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시장 따라서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코로나 관련 네.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봤던 섹터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네. 백신에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최근까지 했을 때 CGN 종목에 대한 반등세가 좀 꾸준했었는데 네. 오늘도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추세가 좀 우상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랩지노민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종목들이 또 코로나 재확산 조짐 때문에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또 마카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제 단편적인 예로 했을 때는 마카오의 이 카지노 네. 흥행에 대한 여부가 글로벌 전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지노 업황을 좀 대변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카오 지역에 대한 봉쇄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소비 활동에 대한 부담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마카오 지역에 일시적인 봉쇄가 있다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쪽으로 우회 관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단기적으로는 나쁜 것은 아니다. 아하. 다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카지노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주변국들이 상당히 좀 현재 관광에 대한 이 유입이 적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카오에 대한 봉쇄가 반사이익 때는 아직 여유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제 보통의 이야기들이 보통의 시간이었다면은 마카오에 대한 일부 봉쇄는 우리나라 반사이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좀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코로나 관련해서 또 마카오 또 이 진단키트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또 기업의 실적 발표 관련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실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어닝 발표 시즌이 다가오는 것이 또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은 경기 관련돼서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앞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그 때문에 좀 조정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실질적으로 실적을 열어보면은 네. 경기 활동 지수가 상당히 높은 환경이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파트도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 동시에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기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대한 걱정을 키우다 보니까 이와 같은 조정을 분위기를 따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실적이 열리는 시기 되면은 그래도 경기 관련된 종목들, 뭐 반도체, 2차 전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강했었던 조선 파트까지 본다라면은 사실 지수가 크게 뭐랄까 이 체력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렵지만은 실적 시즌에 왔을 때 체력은 조금 받쳐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IT 쪽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수 자체는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 상태지만 이 수출 동향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으면은 오히려 환차손 이익이 좀 나오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환경 봤을 때는 실적 방어가 2분기 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을 같이 받고 있어서 만약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보여질 때 지금은 기대로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네. 실적을 열어볼 때 그때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네, 어제는 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동차 업종들이 네. 또 좋았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사실 장 후반에는 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반납을 했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이 가격대보다는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마진이 높은 자동차,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우리 시장 안에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도 현대차가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에 대한 전환되는
중요한 이 수합되는 시기에서 실적 방어가 잘 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 좀 저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환경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현대자동차를 최근에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지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부품주에 대한 부각이 더 큰데 현대모비스도 저는 더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네. 업종들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부품주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좀 실적과 관련해서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실적 관련해서 셀트리온 이슈가 있었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셀트리온이 현재까지 했을 때 램시마라든지 아니면 허즈마라든지 이와 같은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이 일단 시장에 좀 이제 이 진입을 잘할 것이다라고 예측된 상태이고요. 여기서 스텔랄라라든지 졸레러 이와 같은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전체적인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한 상태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활로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원숭이 두창도 있고 그리고 내수조 관점에서 또 제약품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셀트리온도 다음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늘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이 네. 유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램시마 그리고 허즈마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컨센을 굉장히 높게 잡는다라면은 이건 부담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기상조라고 할까요?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었던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 중에 셀트리온 말고도 좀 살펴볼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잘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와서 코로나에 대한 재창궐도 있지만 코로나 백신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이 방역에 대한 다시 또 방역을 강화시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익숙한 질병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질병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다 보니까 백신의 필요성은 굉장히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어요. 기존에 있었던 델타 바이러스 제품군이 아니라 이제는 오미크론의 백신 제품군까지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까지의 가장 최신 버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점.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CMO라든지 뭐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점을 본다라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시장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가요. 얼마 전부터 다시 한번 좀 거래량 유입이 좀 크게 되었는데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확신 이야기들 때문에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17만 5천 원 라인 때까지는 조금 더 좀 목표가를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20만 원 라인 때까지도 2차 목표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업의 실적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또 주요 증시 발표 일정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앞두고 있는 지표들이 많죠, 전문가님. 일단 이번 주에 이 미국의 CPI 발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펙 회의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 중에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이 있습니다. 어, 사우디 네. 방문을 앞두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정들이 소화되는 시기가 현지 시간으로 했을 때 13일, 우리 시간으로 했을 때 14일 날 결과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증시 주 후반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야기부터 조금 다시 되짚어 보면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조금 더 빠른 긴축에 나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를 잡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연준의 이 포지션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 걱정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때문에 공격적 긴축에 대한 과정 그런데 고용 지표까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좀 꺾였다라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좀 꺼냈을 텐데 고용 지표가 좋아질 것이다, 좋아졌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을 CPI 발표까지 굉장히 상당히 좀 눈높이를 높여놨거든요. 네. 직전 5월 달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긴축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관점으로 계속 시장을 좀 기다린다라면은 이달 말까지 또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CPI 확인하면서 얼마만큼 경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크게 키우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견제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워낙 약세 부근에서 강달러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한 상태예요.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빅스텝을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획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와 같이 좀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과정에 대한 배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강달러 현상이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이 미증시가 열리는 시간대에서도요, 달러 인덱스가 108 지수 위치까지 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큰 충격이 나왔을 때가 코로나가 좀 창궐되었을 때 이때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수가 106 지수였거든요. 네.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지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지금 코로나 때보다 좀 더 강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어느 일정한 수준의 환율이 있어야지만 네.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환율이 조정받는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300원 부근에서 1,298원, 1,297원 이와 같이 아주 소폭이나마 좀 조정받는 분위기를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환율에 대한 변동, 강달러 현상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렵다. 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환경에 취약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까지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연결해서 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은 아무래도 이 원자재에 대한 이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뭐 철강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신저가를 또 새롭게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와 같은 원자재 공급을 좀 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안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자재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좀 경험한다라면은 향후에는 이 원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전방 산업까지 이어지는 경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포스코 홀딩스 빠지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현재는 최근에 지켜왔던 23만 원 라인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신저가를 경신한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야기를 주시면서 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강달러 기조를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달러와 강세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또 유로화 약세의 네.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이제 유로화가 이제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 가치에서 좀 약세한 것은 어쩔 수 없을 환경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로화에 대한 변수가 중요한 이유는 달러 인덱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유로화가 견제를 줍니다.
이달에 ECB에서 이 유로화 네. 금리 인상을 좀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은 통화 가치 재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로화에 대한 통화 가치 재고는 결국에는 달러 견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있을 ECB에 대한 통화 정책 회의 네. 전후로 해서 좀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변동 네.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아하. 지금 달러 인덱스 강달러 현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네. 유로화 약세를 촉발하게 된 요인 중에 오늘 또 관련 이슈가 있다고요? 일단 러시아의 이 가스 공급이 다시 한번 또 중단, 감축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이 유로화 통화 가치에 대한 변동뿐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산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좀 완만하게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유럽의 이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는 아주 큰 급등세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네. 최근에 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좀 유럽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어제도 이탈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가스관에 대한 감축 부분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과정에서 계속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유럽 안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경계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발도 에너지 안보 위기 그리고 가스 공급 감축 통보가 이슈가 나오면서 또 경기 침체 우려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조금 미쳐지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또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또 오늘 좀 네. 특징적인 종목 중에요. DB 네. 하이텍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이제 풍문 조회가 좀 나왔어요. 네. DB 하이텍의 분사에 대한 이 결정이 사실 유무에 대해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요. 일단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사 결정이라는 조치가 네. 좀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서 가장 또 각광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그동안에 사실 이 DB 하이텍이 굉장히 폐쇄적인 좀 정책을 펼친 것이 투자자에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시장에 대한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했다라면은 좋았을 텐데 그 부분들 좀 부진한 좀 닫힌 상태에서 이와 같이 좀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기업 내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DB 하이텍에 대한 하락이 주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조정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DB 하이텍 뭐 물적 분할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뉴스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한편으로 이 DB 하이텍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뭐 결정을 짓고 저는 해석하지 않고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하든 아니면은 뭐 기업 분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 무근이든 DB 하이텍에 대한 조정은 저는 다시 보자. 사실은 주가를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내려온 것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13%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좀 다급하게 좀 주가 하락에 좀 방어하기가 좀 힘들었을 테지만 없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 했을 때 45,000원 라인 때 그리고 5만 원 사이에서는 계속 좀 브레이크 과정을 좀 경험했어야 되는데 지금 41,000원 라인 때까지 좀 크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납폭과정 인식으로 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39,000원 라인 때까지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납폭과정 인식에서 주가를 좀 다시 챙겨볼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사용해 보자.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좀 물량 부담이 좀 있을 테지만 네. 지금은 좀 홀딩하자라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도 장 초반에 급락을 하면서도 걱정이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낙폭 과대로 좀 받아들이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관련해서 또 반도체 종목 보유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텐데 네.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인텔의 CEO의 이야기 발언 때문에 시장이 그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대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은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일부, 그리고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쇼티지 현상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텔이나 엔비디아에 대한 위치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위치는 굉장히 좀 지금은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르는 기업들, 특히나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이 캐파 증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장비단의 기업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또 P3, P4 관련해서 맞습니다. 장비 네. 기업들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흐름은 또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뭐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 라인으로 구급되는 기업들 보셔야 되는데,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이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반도체 기업들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개 종목 중에 9개가 빠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좀 시장 분위기를 좀 따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차후에 종목을 다시 재정비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좀 의무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그리고 원익 IPS. 올해 같은 경우에는 P3, P4 공장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라면은 원익 IPS 공급이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익 IPS는 꼭 챙겨보자. 그리고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장비 중에서 PSK 꼭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은 좀 약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좀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 재정비됐을 때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의 흐름을 좀 따라가고는 있지만 차후에 종목들을 재정비할 때쯤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P3, P4 공장에 꼭 들어가는 장비 기업들은 좀 챙겨보자. 특히나 원익 IPS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각 좀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슈들 그리고 관련 업종들, 종목들까지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들을 또 오늘과 또 내일 이어서 이번 주 계속해서 흐름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 세계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짚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또 지난 시간들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끝장나는 수익 리뷰. 이전에 소개해주셨던 종목들 중에 수익 흐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여전히 견고한 종목 한 종목 하고요. 그리고 네. 좀 변동성이 큰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 한국카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주가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추세가 저점 올리고 있는 추세를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라인대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이 추세를 그대로 좀 가져가자. 뭐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실적 시즌을 가까이 오게 되면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우리나라 조선 3사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좋을 것이다. 그중에 한 종목이 한국카본 이야기 드렸고요. 저는 계속해서 좀 쥐고 가자 홀딩 의견 드리겠고, 다음 종목은 GK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단에서 이 중국이라든지 마카오 지역에서 네. 이제 코로나 확진세 때문에 경기 위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GK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마카오의 이 봉쇄는 어떻게 보면은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들 이야기 드렸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여유가 크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GK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 방한하는 일본인과 중국인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의 소식이 안 좋고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의 봉쇄령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관광 재개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는 또 추이도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특히나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위로 기간이 좀 지나간다라면은 네. 다시 한번 좀 회복될 수 있는 좀 시기가 맞이하지 않을까. 두 양국 간의 무비자에 대한 이 관광 허용을 다시 한번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되면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주가 조정이 좀 있긴 한데요. 아직은 이 종목을 좀
처단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 가격적으로 본다면 현재는 12,500원 라인대 위치까지도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종목, 한국카본,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 GKL까지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끝장나는 대세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는 끝장 키워드 순서입니다. 오늘장 끝장 키워드는요,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공급 통제입니다. 네, 전문가님,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를 잠갔다고요? 일단 어제는 또 이탈리아 공급을 또 중단한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노르웨이의 파업 이야기, 그리고 독일의 가스 공급 중단, 뭐 그밖에 주변국들에 대한 이 공급 감축을 계속 언급을 해왔었는데, 일단 러시아발 이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또 다시 뉴스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자꾸만 보복을 하는 건가요? 아마도 정치적으로 네.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보복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 겨울철 또 다가오고 있는데 네. 유럽이 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비상 조치 발령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독일의 비상 경보 단계가 총 3단계가 있는데 네. 그중에 현재 2단계까지 격상된 상태이고 곧 있으면은 3단계까지 격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에너지 위기가 오게 되면 또 가스값이 또 오를 것 같아요. 일단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전에 한 달 이전의 수준을 본다면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원자재 공급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네. 유럽에서는 대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지역 간에 좀 이 경제적 대립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유럽의 입장에서는 대체 에너지원이라든지 대체 공급원을 빠르게 대비하지 못한다라면은 아마도 유럽의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관련 업종들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네.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유럽의 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성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천연가스 이야기로 간다면요. 네. 지역별로 했을 때 천연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아무래도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GSE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있고요. GSE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GSE 오늘 10%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장중에 18%대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쪽으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주가도 장중에요. 12,000원 선을 넘어서 12%대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 천연가스 공급 회사인데 오늘 3% 그리고 6%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역군에 있는 가스 공급 기업들이 오늘 장 초반에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점 네. 드리겠고 네. 원유 관련해서는 한국석유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 때는 3%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만약에 러시아발 또 유럽과 러시아발 대립이 더 커진다라면은 네. 기존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아왔었던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속과 같은 원자재 공급에 대한 리스크도 또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까지도 염두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위기가 좀 가시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네.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또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 관심이 가게 되는데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원유 관련해서는 한국석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식량과 원자재 공급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네. 에너지 관련주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오늘의 끝장승부주가 또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죠? 일단은 천연가스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좀 발동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GSE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요. 오늘 가장 큰 탄력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좀 높은 가격선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GS를 설명한다면은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기업적으로 했을 때 마진 개선에 대한 또 혜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 가스 관련된 공급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가스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일시적이다라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대유럽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라든지 감축에 대한 리스크 이야기들은 사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이 송유관처럼 가스관에 대한 포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매년 유지보수 목록으로 해서 검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검침을 할 때마다 중단을 시킨다면은 유럽은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때문에 지금 독일, 터키, 이탈리아 그밖에 북유럽까지 했을 때 리스크는 상당히 좀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지금의 변동성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사실 현재 위치까지 했을 때도 좀 가격적으로 급등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러 번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거래량이 많이 급감을 했고요. 추세적으로 하향으로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거래량 유입을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윗꼬리가 연출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주가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좀 탄력적인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면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던 러시아발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 오히려 반사익이 될 수 있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보자라고 했고요. 네. 이 종목이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5,800원 라인까지 볼 건데요. 5,800원. 중요한 거는 매수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은 5,180원인데 급등세에 위치해 있죠. 저는 이 종목을요 5,100원 라인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면은 접근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장에 다시 열어볼다 하더라도 오늘장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네. 중요한 라인대는요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지켜진다라면은 충분히 내일장 윗꼬리에 있는 위치를 다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6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서 유럽발 에너지 위기까지 이 반사 이익을 받을 이 천연가스 관련주 주목해 보자고 이야기를 주셨고 그 중에서도 오늘의 끝장승부주 GSE까지 종목을 주셨습니다. 이 가스대란 전망에 또 국내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또 GSE 함께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수가 5,100원 또 목표가 5,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4,600원대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끝장 키워드와 끝장 승부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또 오후장 대응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주세요. 네, 일단 오전장은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좀 시장이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했을 때 현재 지표가 2,313포인트대 있거든요. 일단은 심리적인 지지대 역할을 2,300포인트에서 계속 해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장중의 흐름만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어렵다 보니까 중요한 경기 지표를 앞둔 상태에서 반등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대신에 2,3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오늘 장중에 계속 보여줄 것 같고요.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어제 다우지수는 사실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
나스닥이 좀 깊게 빠졌거든요. 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트위터나 테슬라 모터스의 하락이 좀 집중적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좀 하락은 좀 고르게 분산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재 위치 코스피가 마이너스 1.18, 뭐 2 정도 수준이라면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네. 하락보다는 주가가 좀 이제는 브레이크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반등에 대한 속도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은요, 가능하면 시장이 어렵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산업군, 종목군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실적주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에 또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경제TV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또 전문가님이 친절하고 빠르게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은 질문 저희 노란톡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무의 끝장 승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